그래서 뭐 퀴즈부터 풀어봅시다. 일단 이거 보니까 좀 잘 못 들은 것 같네. 내가 다시 얘기해. 이거 원래대로 수업 진행한다는 거야. 10월 4일 날, 11일 날, 18일 날 요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대로 수업이에요. 원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10월 18일 날 내가 이제 중간고사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예정이야, 예정. 예정이 확정은 아니야, 확정은 아니니까 일단 요렇게 뭐 일단 예정을 해두고 뭐 한번 가봅시다, 한번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일단 퀴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첫 번째 교차 지점이 ETS, 요게 이제 크로스가 ETS가 싱크 펑션이니까 일단 XT를 요런 것들은 이제 먼저 이 신호로 나타내야 돼. 뭐 그러면은 보면은 앰플리튜드가 A이고 어떻게 싱크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ETS 그러니까 ETS 분의 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1번 XT는 T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풀에 트랜스폼 하라. 뭐 풀에 트랜스폼 하면 되겠네. 응?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ETS, EA의 TS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싱크 펑션에 대한 풀에 트랜스폼 페어가 뭐예요? 렉탱귤러잖아. 렉탱귤러에다가 ETS F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AF를 구하라면 이렇게 되고 이걸 뭐 그림을 그리면은 일단 AF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봅시다. 이 TS, EA 뭐 이거는 상수니까 EA TS의 렉탱귤러의 어떻게 ETS의 F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 되잖아. EA TS의 렉탱귤러의 F의 1 over 이 TS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걸 요대로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1 over TS를 뭐 FS라고 많이 두거든. 그럼 요걸 요렇게 두면은 그러면 이 ATS의 렉탱귤러에 어떻게 되는 거야? 쏠 2분의 FS분의 F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걸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보면은 요 펄스의 폭이 이게 펄스의 폭이잖아. 이게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 펄스의 폭이거든. 펄스의 폭이거든. 폭 위스가 되니까 이 폭이 2분의 FS인데 제로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이거는 F에 대한 축이니까 F축이야. 앰플리튜드는 EATS고 그 다음에 요 크로스하는 게 이게 2분의 FS를 반반씩 나누어지니까 4분의 FS하고 마이너스 4분의 FS 이렇게 되겠지. 요게 1번 이제 한 거야. 이거 뭐 구하시오까지 했으니까 사실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일단 2번에서 이제 뭐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XT를 이게 TS마다 샘플링 했대. TS마다 샘플링 한다. 그럼 뭐 보면은 XST는 2번 XST는 XT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이거든. T-NTS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일단 뭐 N은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 여기까지 뭐 적어도 괜찮아. 뭐 이거 뭐 아니면 여기서 뭐 더 적어가지고 XT가 이게 A의 싱크에 그 ETS분의 T에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T-NTS 이렇게 여기까지만 적어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는데 이걸 뭐 좀 더 자세히 적겠다라고 하면은 델타 펑션이랑 어떤 임의의 펑션이랑 곱하는 거니까 뭐 이게 곱하는 거에서 썸은 상관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뭐 해주면은 썸 안으로 넣어주면은 썸은 A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A의 싱크의 이 TS분의 이게 TS가 이게 T가 뭐일 때 NTS일 때 이게 T가 NTS일 때 값이니까 결국 NTS 그 다음에 델타 이거는 델타 곱하기 T-NTS 요렇게 되겠네. 요걸 뭐 TS 없어지니까 이걸 정확하게 다시 적으면은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A의 싱크의 2분의 N에다가 델타의 T-NTS 뭐 요까지 적어도 되는데 요까지 적어도 이거 맞아. 근데 내가 뭐 요 정도까지만 적어도 뭐 맞다 이죠.
이거 지금 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내가 이걸 이 1번 문제 있잖아. 이건 사실 내가 응용 수학에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응용 수학의 이거 기말고사 문제야 이거. 기말고사 문제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F를 이제 그림을 그려라 하면은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그림 보면은 싱크 펑션인데 TS마다 샘플링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TS마다 샘플링, TS 이 TS마다 크로스 하는 거니까 TS. 이거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 요렇게 돼. 그다음에 이게 뭐 요렇게 돼야 되겠네. 그다음에 요렇게 TS마다 샘플링 하니까 TS마다 샘플링. 요 값들이야. 요 값들. 요게 XST라고. 이 값들, 이 XST. 물론 X축은 T축이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걸 풀의 트랜스폼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요 수식에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봅시다. A에 싱크에 이 TS분의 T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나? 아까 했잖아 이거는 EA TS의 싱크 렉탱귤러 E FS분의 F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고? 컨볼루션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고. TS분의 썸의 델타의 여기서는 F 마이너스 K FS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여기서 물론 FS는 1 over TS라는 걸 이제 적어줘야 돼요. K는 이거는 마이너스 뭐가 되고 이거는 N이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아까 곱하기는 사실 요대로 놔둬도 되는데 컨볼루션은 요대로 놔두면 안 돼 이거. 컨볼루션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라는 거니까 TS는 있고 TS는 이거 뭐 TS는 없어지겠네. 그러면은 이걸 해주면은 이게 SF인데 이거는 XST가 되겠고 그럼 이거는 EA의 썸에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렉탱귤러의 2분의 FS분의 F 마이너스 K FS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뭐 여기까지 해도 되고 이걸 다시 또 적으면은 이 A의 썸에 렉탱귤러의 2분의 FS분의 F 마이너스 FS가 이게 나가 떨어지니까 2K 뭐 요렇게 적어도 되겠네.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그려라 하면은 아까 0을 중심으로 하나만 있었잖아. 하나만 있었는데 아까 이 펄스 폭이 어떻게 됐었어 이게? 펄스 폭이 이게 마이너스 FS분의 이게 2FS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FS부터 마이너스 4분의 FS 2ATS였는데 이게 TS가 없어지면서 이게 앰플리튜드는 2A가 되고 이게 4분의 2분의 FS지 이거. 2분의 FS만큼 있으니까 요게 4분의 FS 마이너스 4분의 FS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얼마마다? FS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FS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니 이것도 앰플리튜드가 2A가 되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FS에서 마이너스 4분의 FS니까 4분의 3 FS가 되고 요거는 4분의 5 FS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지. 이게 마이너스 FS에서 이쪽은 마이너스 4분의 3 FS가 되겠고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5 FS 이렇게 되는 거야. F축이 되지. 뭐 요까지 그리면은 뭐 이 앰플리튜드는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뭐 이거 만점이고 뭐 아니면 꽝이야.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두 번째 XS부터 XT로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우리 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 이게 어디 스텝 2로 해가지고 스텝 1, 스텝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있어? 얘 있네. 요걸 적으면 돼. 처음에 TS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킨다. 뭐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적으면 뭐 더 좋긴 한데 뭐 그냥 말로만 적어도 괜찮아. 2번 첫 번째 이게
XTS를 곱한다. 그래서 XTS, XSTS에다가 곱하기 TS를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XST나 XSF나 뭐 같은 거니까 이걸 두 개를 곱해줘야 되고, 첫 번째 스텝이. 두 번째 스텝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TS, XST를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로우 패스 필터는 뭐 수직적으로 적으면은 이건 뭐 사실 싱크 펑션하고 컨버전 하는 건데, 뭐 요까지는 내가 뭐 바라지는 않고 이렇게 뭐 또 요 정도까지 해주면은 뭐 완벽한 거지. 그렇고 잠깐만. 그러면 이제 진도 나와 봅시다. 이제 보면은 표본한 신호 XST로부터 XT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 저쪽 표본화 일단 이걸 이제 만족해야지.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를. 그래서 이때 딱 그 기본이 되는 거, 딱 경계가 되는 거. FS가 2B가 되는 거. 나이키스트 레이트. 이걸 나이키스트 뭐 우리나라 말로 나이키스트 율, 뭐 나이키스트 레이트, 요거는 돼야 된다고. 요거보다 커야 돼 최소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왜 이거 이건 뭐 몰라도 괜찮은데 이거 왜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이게 이퀄이 안 들어가 있어. 이퀄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FS가 이게 2B 여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퀄이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거 들어가면은 뭐 웬만하면 다 돼.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다 되는데 문제는 이 들어갔을 때 이게 FS가 2B일 때 웬만하면 다 만족한다고. 그렇지만은 but 언제 만족하느냐? 이게 신호 자체가 단일 주파수를 가지는 거. XT가 단일 주파수를 가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XT가 단일 주파수를 가지는 게 어떤 신호가 단일 주파수를 가져? 단일 주파수를 가지는 거. 코사인 사인을 단일 주파수 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코사인이나 사인 펑션 아니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단일 주파수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그 신호일 때 단일 주파수를 가진다. 이게 코사인 펑션이나 사인 아니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뭐 J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걸 가질 때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든. 그럴 때는 이제 뭐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이것도 알면 좋긴 한데 내가 뭐 이거까지 내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 이거 그러면 너무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오늘 요거 끝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내추럴 샘플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샘플링 시어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앞으로 뭐 디지털로 가는데 이게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잖아. 그러니까 FS가 2B보다 더 커야 된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 퀴즈 같은 문제를 중간고사에 낼 수도 있어. 이런 문제에 내가 중간고사에 낼 수도 있어. 진짜로. 왜냐면 내가 샘플링 시어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우리 그 하는데, 통신하는데. 그래서 뭐 요건 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기본적인 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내추럴 샘플링이라 해서 이게 샘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샘플링 할 때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줬잖아. 그걸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그래. 그걸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임펄스 샘플링 또는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그래.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뭘 하느냐? 임의의 신호 XT에다가 어떻게 하냐? 곱하기 임펄스를 곱해준다고. 델타의 T-NTS를 곱해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게 왜 그러면 아이디얼이라 하냐? 아이디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좀 약간 어떤 뭐 정치인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뭐 이상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뭐 하여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자유가 넘치고 뭐 정의롭고 뭐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 참 이상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상적이다.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이상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뜯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이상적이라는 건. 현실에서는 이 불가능하다고. 왜 이걸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임펄스 펑션을 만들 수가 없어.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음, why? 이 임펄스 델타 t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델타 t라는 건 우리가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거야 이게. 마치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뭐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우리가 선이라는 거 있잖아. 선 아니면 점이라는 거 점부터 시작해부터 점이라는 거 이거 사실 이걸 점이라는 건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개념이거든. 아니면 선이나 아니면 면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게 다 점, 선, 면 이런 것들은 다 이상적인 거야. 이상적인 거. 우리 개념 속에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어떤 점을 찍어버렸다. 그럼 점을 찍는 순간 원래 점은 그 면적을 가지면 안 되거든. 그럼 선도 두께를 가지면 안 돼. 그 원래 정의상. 아무리 모아봤자 이게 그 되면 안 된다고 원래. 근데 내가 이거 점을 찍는 순간 이게 면적을 가지거든.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이 선을 그리는 순간 이게 두께를 가진다고 이 두께를 가진다고 이 두께를 가지고 면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 부피를 가지게 된다고 내가 어떤 그 면을 이제 뭐 어떤 걸 하는 순간 뭐 그러니까 A4지를 뭔가 잘라내는 순간 그 면을 가진다고 원래. 근데 그렇지만 아주 이상적인 것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뭔가를 구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 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뭐 다른 게 생기게 되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점이나 선이나 면을 뭐 생각하고 우리가 그 정의대로 뭔가를 하고 있어. 쓰고 있어. 수학에서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실제로 뭐 많이 쓰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델타 t는 만들 수가 없어. 델타 t라는 건 0에서만 존재해야 돼. 0에서만.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어. 이게 임펄스 트레인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임펄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에서만 이렇게 되는 꽉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0을 중심으로 해서 0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걸 만들 수 있어. 이걸 확대한 거야 이 부분이. 이게 지금 트라이앵글 펑션을 그린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확대한 거야.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15의 마이너스 100승이다. 뭐 100승, 뭐 100승 초다. 뭐 이런 뭐 엄청나게 지금 짧은 순간에 잠깐 올라갔다 잠깐 내려오는 거야 이게.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어도 이게 뭐 제로는 만들 수 없어요. 이 두께가 언제나 존재한다고 이 두께가. 이 두께가. 그러다 보니까 델타 t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상적인 거야.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이 델타 t는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어떤 걸 만들 수 있냐?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어.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대비되는 거. 델타의 썸의 렉탱귤러의 뭐 이게 t-nts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뭐 굉장히 작은 거 뭐 델타 요런 걸 만들 수 있고 렉탱귤러 요 부분을 요런 부분을 요렇게 이제 확대를 했을 때 요런 삼각형처럼 했는데 요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요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요 폭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 수는 있겠지. 이 폭을 내가 굉장히 잘 만들어 가지고 이 폭이 뭐 예를 들어 10-10승 정도 만들어도 이거 뭐 엄청 잘 만드는 거야. 그럼 이걸 또 정밀하게 만들어다 10-20승 뭐 10-30승 뭐 아니면 10-100승 뭐 이렇게 초 동안 이제 그 정도만 뭐 유지하는 걸로 만든다라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델타는 만들 수는 없고 델타는 어떤 수직 전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마치 선이나 면이나 점이나 뭐 이런 것들 수학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처럼 요거는 만들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렉탱귤러가 들어가게 된다고. 렉탱귤러가 그러니까 델타 대신에 렉탱귤러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프랙티컬하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안 할 수는 없고 실제로 뭐 샘플링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렉탱귤러가 뭐 이렇게 뭐 1초 동안 유지하는 게 이게 1초 동안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거야 이게 사실은 뭐 이 폭이 뭐 1 마이크로 세컨드 뭐 이거 더 작아 뭐 보면은 뭐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뭐 10-10승초 뭐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 수는 있어도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이걸 막 폭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래 아이디얼 샘플링은 아이디얼한 거에서는 xt에다가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프랙티컬한 샘플링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xt에다가 곱하기 썸에 아까 얘기했지만 렉탱귤러에 뭐 여기에 뭐 아까 델타라고 했는데 타우라고 합시다. t 마이너스 n ts 요렇게는 만들 수 있다고. 요렇게. 요게 물론 굉장히 작은 거야 이게. 타우가 0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이게 델타랑 똑같아지게 되겠지 사실은. 타우가 0으로 가면 물론 뭐 이게 앰플리튜드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이 타우가 제로로 가면 점점 더 어떻게 이게 타우가 제로로 가면 이제 델타로 이제 수렴하게 돼. 실제로.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다르잖아. 이게 이 아이디어란 거랑 이게 프랙티컬한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 이 수식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면은 그럼 이렇게 우리가 델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만들어서 하는 거야. 못 만들어서 이제 렉탱귤러를 쓰게 되는데 렉탱귤러를 썼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이게 프랙티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부분을 이제 이 풀의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한번 보자고.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굉장히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걸 먼저 보자고. 렉탱귤러 타우분의 t 마이너스 nts 요 부분을 이제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고.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 요 부분 풀의 트랜스폼을 해보자. 근데 요걸 풀의 트랜스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려워. 왜냐면 렉탱귤러가 n이 마이너스 무한도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하기가 어려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바꾼다고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 바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본다고. 렉탱귤러 타워분의 t에다가 컨볼루션 썸의 델타의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 수식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추루야. 언제나 추루야. 그러니까 렉탱귤러 펑션을 이게 타워분의 t에다가 이 컨볼루션 하면은 시프팅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프팅 된 걸 거꾸로 하는 거야 이게. 시프팅 된 걸. 그러니까 컨볼루션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다고. 이 부분만 이 XT까지 다 한 건 좀 힘드니까 일단 요 부분만 해보죠. 요 부분에다가 이제 XF에다가 컨볼루션 해주면 되니까.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걸 이제 풀의 트랜스폼 해보면 이거 어떻게 돼? 렉탱귤러의 타우분의 t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풀의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가 되고 그럼 요 임펄스 트레인은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은 아까 했잖아. ts분의 썸의 델타의 f-k fs 이렇게 된다 했거든. 뭐 여기는 fs 해놓고 여기는 ts 해놓고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럼 요걸 해놓고 요걸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이거는 상수잖아. 이거는 상수. 이것도 상수거든. 상수끼리 다 뽑아준다고. 어떻게? ts분의 타우 이렇게 뽑아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싱크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싱크 펑션하고 델타 펑션하고 뭐하고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딱 뽑아서 나온다고. 그래서 썸에 어떻게? 싱크에 f 대신에 요게 언제만 f가 kfs에서 이게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타우 대신에 kfs fs에다가 델타의 f-k fs 이렇게 적을 수 있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만 요거는 좀 해석하기 어려워. 요 부분만 여기까지만 해도 요거는 뭐 오케이야. 이거는 여기까지만 오케이. 요거는 좀 약간 해석하기 어려워. 이게 뭐 더 진행시킬 때는 괜찮은데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 부분을 그림을 그리면 뭐냐? 그러면은 타우의 싱크 타우 f 뭐 물론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면 일단 싱크 펑션하고 싱크 펑션은 뭐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델타를 fs마다 요게 말 자체가 이게 fs마다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fs. 그럼 요거는 0이고 언제 크로스하는 거예요? 타우 f가 1일 때. 이거는 타우 f가 1일 때. 그러면 f는 뭐가 되겠어? 1 오버 타우가 된다고. 1 오버 타우. 요게 크로스하는 게 1 오버 타우. 요거는 2 타우분의 2. 요거는 타우분의 3. 이게 F축이야, F축. 요거는 마이너스 타우분의 1. 요렇게 되겠지. 앰플리튜드는 여기서 TS분의 타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FS마다 반복된다고 그러는 거. 물론 타우하고 FS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일단 FS가 굉장히 작다고 합시다. 타우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타우가 거의 제로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아이디어란 샘플링이기 때문에 타우는 웬만하면 좀 작아서 가는 거야. 이게 그 타우분의 1이 거의 타우분의 1이 거의 무한대로 가야 돼. 이게 그거에. 그러면 이제 거의 똑같이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FS마다 FS가 굉장히 작다고 생각할 때 요거마다 이제 뽑아져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이 임펄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랑 뭐가 다르냐? 아까는 잘 봐봐 이거. 아까 우리 요거 할 때는 어떻게 됐어? 아이디얼 샘플링 할 때는 어떻게 된 거야? 아이디얼 샘플링 할 때는 어떻게 됐다고? 앰플리튜드가 변함이 없었어. 어떻게 된 거야? FS마다 이게 FS마다 이 FS마다 어떻게 됐다고? 마이너스 FS 요마다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가 일정하다고. 여기는 앰플리튜드 일정해. 이게 지금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말하는 거야. 이거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 말하는 거야. 앰플리튜드가 일정했는데 1 오버 TS로 일정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이게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고. 일단 그것만 알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하여튼 내가 이걸 내가 시험 낼 수는 없어. 그래서 잘 봅시다. 이거 뭐 내가 너무 좀 디테일하게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뭐 작년 1년 전에 배웠는데 이거 도대체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뭐 전체는 잘 몰라도 이거 만약에 이건 주어진 거야. 요 상태는 주어진 거야. 이거는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XT에 대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이 있고 XF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게 주어진 상태야. 이게 주어진 거야. XT랑 XF가 주어진 거야. 이게 페어로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내추럴 샘플링, 이 프랙티컬한 샘플링 중에 하나야. 이게 프랙티컬한 샘플링은 요 두 개를 곱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 XT랑 요거랑 곱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 임펄스 트레인이 된다. 임펄스 트레인이 아니라 펄스 트레인이에요. 펄스. 그러니까 렉탱귤러의 썸에 렉탱귤러의 타우분의 t-nts를 해주면은 요 두 개를 요걸 곱해줘야지. 요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요 두 개를 곱해줘야지. 곱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아까는 딱딱 그 점만 딱딱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 펄스 폭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펄스가 유지가 된다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 그 점에만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얘네 x pts 여기에 대해 펄스 프로인이 여기에 이제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거 싱크 펑션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럼 요거랑 이제 컨볼루션 해주면 앰플리튜드가 아까는 달라지면 요거는 다 아까는 같았는데 이게 계속 달라지게 나온다. fs마다 반복되는 건 똑같아. fs마다 반복되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된다고? 아까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샘플링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FS마다 반복되는 건 똑같아. 반복된다. 이건 똑같아.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샘플링을 하나, 아이디얼 샘플링을 하나, 둘 다 FS마다 반복되긴 해. FS마다 반복된다고. 요거처럼 이거 FS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달라. 왜 두 개 그림이 다르냐? 이거 6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뭐냐면 여기서는 XT에 대한 게 이렇게 돼 있고 XF가 요렇게 삼각형으로 주어졌다고 할 때 요거는 지금 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잘 아는 사람은 뭐 이렇게 알 텐데 좀 똑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어떻게 되느냐 잘 봅시다. xt가 요렇게 있어. xt가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 xt가 있고 xf가 뭐 이게 똑같은 걸로 한번 해봅시다. 뭐 그냥 뭐 이렇게 된다. 삼각형으로 해봅시다. b고 마이너스 b고 이게 f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거를 첫 번째 아이디얼 샘플링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게 점으로 이제 나타나겠지. 이게 점으로 뭐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아이디얼 이게 xst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xs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앰플리튜드 1이라 합시다. 그럼 1일 때 이게 fs마다 반복이 된다고 되는데 앰플리튜드가 여기 어떻게 된다고? 아까 1 over ts가 있지. 1 over ts로 이렇게 앰플리튜드 다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이게 이거랑 이 앰플리튜드가 다 똑같다고. 이 최고점이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1 over ts로 다 똑같이 나와. 근데 이걸 아이디얼 샘플링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샘플링, 이거 내추럴 샘플링. 뭐 프랙티컬한 샘플링은 뭐 많은데 그 중에서 사실은 여기는 내추럴 샘플링이라죠. 샘플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XS X 이게 뭐 NST라고 이렇게 해놨네.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잘 봅시다. 요렇게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요렇게 이게 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줄어들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게 줄어들 0으로 갈 수는 없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럼 요렇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그림을 그리면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 이게 0일 때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제 서서히 줄어든다고. 이게 서서히 줄어든다.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일정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fs마다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 fs마다 똑같은데 이 앰플리튜드가 여기에 싱크 펑션에 맞춰가지고 이 싱크 펑션은 왜 나오느냐? 이 렉탱귤러 타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렉탱귤러 타우. 여기 렉탱귤러 타우. 이 렉탱귤러 타우 때문에 나온다고. 요 타우 때문에. 요 렉탱귤러 타우 때문에 나온다. 타우분의 1이 이게 이게 타우분의 렉탱귤러 타우분의 t가 이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되거든.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요 부분 때문에 싱크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게 fs마다 나오긴 한데 앰플리튜드가 고정이 아니라 마이너스 fs 여기도 마이너스 fs마다 되긴 한데 이게 앰플리튜드가 이제 점점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프랙티컬하게 하면은 아이디얼하게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이 앰플리튜드가 어디나 똑같고 이제 아이디얼하게 할 때는 똑같지만은 이제 프랙티컬하게 할 때는 이게 좀 달라진다는 거. 일단 뭐 그것만 알고 이거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뭐요 얘기는 그 내추럴 샘플링은 다시 정리하면 내추럴 샘플링은 내가 시험을 낼 생각이 전혀 없어. 전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좀 이건 내기가 어려워. 내가 여러분들이 응용 수학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임펄스 트레이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좀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알도록 하고 내추럴 샘플링은 거기에 비해서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낼 수 있지. 내추럴 샘플링하고 아이디얼 샘플링하고 뭐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도 내가 하긴 좀 어려워. 이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추럴 샘플링하고 아이디얼 샘플링으로 할 때 같은 점하고 다른 점하고 어떻게 되느냐. 같은 점은 fs마다 반복된다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퀘스천이 아이디얼하고 아이디얼과 프랙티컬한 이게 내추럴 샘플링이에요. 내추럴 샘플링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 어떻게 되나? 공통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TS마다 그러니까 1 over TS마다 1 over TS가 이게 FS가 마다 반복된다고 이 주파수에서 반복된다. 차이점은
아이디어는 이게 둘 다 이거 이 공통 차이점을 내가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거야. 어? 주파수 도메인이 요걸 적어놔야 돼.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측면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차이점은 아이디어는 XSF가 일정하다는 거지. 앰플리튜드가 일정하다고 해야 되겠네. 일정한데 이게 프랙티컬한 건 NSF는 앰플리튜드는 일정하지 않다. 뭐 이런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거 저 중요한 거는 사실 차이점보다도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마다 주파수에 반복된다는 거. 요거는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내가 뭘 하든지 뭐 프리티컬 하든지 뭐 그다음 아이디어를 하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 뭐 그거는 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뭐 그렇고 그다음 뭐 봅시다. 뭐 이거 너무 좀 오래 걸었네 이게. 그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 이제 요거는 뭐 뭐냐 하면은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요거는 이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은 뭐 하는 거냐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거 중요하진 않다.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다. 않지만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 그런 게 뭐 이 정도만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가고자 하는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정확하게 바꾸려면 첫 번째로 샘플링이라는 걸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돼. 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거쳐야지 AD가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다고 그러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은 뭐만 하냐면 요거만 해. 이게 샘플링만 해. 샘플링만 해서 그걸 이제 뭐 앰플리튜드를 바꾸든지 아니면 펄스의 폭을 바꾸든지 아니면 뭐 펄스의 위치를 바꾸든지 뭐 요런 걸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 뭐 알아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모듈레이션 하는데 모듈레이션은 사실 모듈레이션은 아니고 하여튼 앰플리튜드를 바꾸든지 위스를 바꾸든지 펄스의 포지션을 바꾸든지 위치를 바꾸든지 뭐 요런 거야. 그래서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뭐 굉장히 간단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들어온 신호가 이렇게 들어온 신호가 있어. 이게 모듈레이션 원래 신호예요. 원 신호가 있는데 이걸 이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뽑아낸다고. 이거 뽑아냈는데 이걸 뽑아내야 돼. 이 부분에서 이 TS마다 뽑아내야 되잖아. TS마다 뽑아내야 돼. 근데 뽑아내는데 뽑아내고 나서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되냐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뽑아내고 나서 이 값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PCM이라는 건 이걸 뽑아내서 퀀타이제이션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010으로 바뀌거든. 레벨로 잘라야 된다고. 이 앰플리튜드를 잘라내야 된다고. 어느 특정 레벨에 들어가면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뭐 90점에서 뭐 95점 사이면은 A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뭐 안 되는 거야. A 플러스를 줄 수가 없어. 85점부터 90점은 내가 뭐 A를 주겠다, A0를 주겠다, 아니 뭐 80점부터 85점까지는 뭐 B 플러스를 주겠다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고. 그 잘라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성적은 내가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그다음 뭐 숙제 몇 점, 뭐 그다음에 출석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이 학기가 끝났을 때 받는 점수는 결국은 뭐 F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까지 다 이게 딱딱 끊어져서 받게 되잖아. 기록은 그것만 남게 된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뭐 중간고사 몇 점 받았냐 이거는 물론 뭐 파일에 저장을 해놓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성적표에는 들어가지 않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뭐냐 회사에 뭐 취업을 하려고 내가 뭔가를 막 준비를 하고 있잖아 지금 뭐 영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뭐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그다음 성적도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뭐 많이 뭔가를 여러분들은 막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하지만은 뭐 학점도 있어야 되고 좀 뭐 영어 점수 그다음 뭐 자격증 그다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다음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가 사실 아날로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원서를 넣었다.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단한다고. 디지털로 된다고 이게. 0 아니면 1이야. 0 아니면 1, 0, 1 이렇게 된다고. 0 아니면 1이라고. 이거 어떻게 이걸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학점이 몇 퍼센트 들어가느냐, 영어 점수가 몇 퍼센트 들어가느냐, 자격증이 어떻게 되느냐, 포트폴리오가 몇 점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거의 알려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다음 면접이 또 몇 프로 들어가냐 뭐 이런 면접도 들어가겠네. 그다음 이제 면접이 들어가겠네. 요렇게 되면서 이제 뭐 이게 기업에서는 뭐 이거 원서 접수로 하긴 면접이 들어가니까 원서 접수가 아니겠네. 그 딱딱 이렇게 디지컬리로 딱 끊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끊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 끊어지기 전에 딱딱 샘플링을 하는 거야 이게. 몇 점인지. 보면은 샘플링한 요 지점에서 샘플된 지점에서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그 값을 이제 달라지니까 이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뽑아낼 수가 있다고. 요거를 우리가 PAM이라고 해요. PAM. 펄스 앰플리튜드를 이제 끌어낸다고. 앰플리튜드를 그 원래 신호, 이게 원 신호의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이제 뽑아내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 펄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물론 이때 이 펄스의 폭은 여기서는 다 고정돼야 돼. 이 펄스 폭은 이 타우 아까 렉탱귤러 타우가 됐잖아. 타우 요거는 고정된다고. 요거는 고정된다고. 그다음 포지션도 딱 처음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제 뭐 하든지 뭐 중간에 하든지 뭐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 펄스 원 신호가 이제 높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이게 높이 있을 때는 이 펄스의 폭이 폭을 위스를 늘려주고 낮을 때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얇게 하고 작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요걸 PWM이라고 그래. PWM.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여기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S 사이에 내가 뭐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 그냥 벌써 폭이 만약에 고정돼 있다 하면은 고정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 TS는 뭐 예를 들어 1초마다 지금 샘플링 하고 있다. 1초마다 샘플링 하는데 이 펄스의 폭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펄스 폭이 이게 0.1 뭐 세컨드다. 이렇게 하면은 펄스의 폭으로 이게 펄스를 내가 위치할 수 있는 거 위치할 수 있는 10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10가지 경우가. 이거는 1초 사이에서 0.1 세컨드마다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10가지 레벨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PPM이라고 그래. PPM. 그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래 뭐 생각해 보니까 원신호를 만약에 샘플링을 해서 퀀타이제이션 가에 안 가면은 그럼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PAM이지. 직관적인 거지. 굉장히. 그래 앰플리튜드 그대로 두면 되겠구나. 직관적인.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펄스 폭이 만약 일정하다고 하면은 앰플리튜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치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앰플리튜드 원래 신호에 그때 딱 샘플링 됐을 때 그때 신호에 이제 그 높이에 따라서 앰플리튜드에 따라서 어떻게 펄스의 폭을 조정하면 되겠구나. 이걸 PWM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펄스의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 위치를 어떻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거의 요 PWM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거 PWM을 어디서 보느냐면은 여러분들 모터 제어할 때 PWM으로 써 실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통신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뭐 라즈베리 파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뭐 뭔가 내가 뭐 자동차를 뭐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든지 뭔가 뭔가를 모터를 제어해야 되는 어떤 뭔가가 있다 할 때 여러분들 모터를 제어할 때 빨리 돌려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돌려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돌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펄스의 폭을 이 전류를 많이 흘려준다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릴 때는 굉장히 빨리빨리 그냥 조금만 흘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해서 펄스의 위스를 조정해가지고 그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 모터 제어할 때 이걸 PWM을 여전히 많이 쓴다고. 그 다음에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LED 같은 거 있지. LED가 밝기를 조절하잖아. 여러분들 아마 LED로 돼 있는 아마 뭐 스탠드나 아니면 뭐 집에 형광등 같은 것도 아마 요즘 LED로 많이 하는데 조명 같은 거 보면은 그 LED
조명 등을 보면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전류를 계속해서 흘리느냐 아니면 조금만 흘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 요게 PWM은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뭐 PPM은 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써요. 사실 맞추기 힘들거든. 그 포지션을 맞추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하여튼 요렇게 되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샘플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잘 봐봐 이게. 지금 아까 이게 만약에 1세컨드, 1세컨드마다 TS가 1세컨드마다 있는데 아까 내가 펄스 폭을 아까 0.1세컨드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펄스를 잘 봐봐 이게 펄스의 폭이 TS가 1세컨드, 1세컨드인데 이게 펄스의 폭이 내가 지금 사용하는 펄스의 폭이 0.1세컨드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TS부터 0부터 이게 0부터 1세컨드 사이라고 하면은 펄스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보낼 수 있고 여기서도 보낼 수 있고 여기서도 보낼 수 있고 여기서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은 이게 뭐 10가지가 나눠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뭐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앰플리튜드는 뭐 달라진다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잘 봐봐 이게 여러 명이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를 뭐 이게 지금 10가지를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이 드니까 0.5세컨드를 합시다. 0.5세컨드짜리가 있다. 그러면 1 이게 지금 일로 하니까 지금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좀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펄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펄스를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한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1초를 나눠 가지고 1세컨드를 나눠 가지고 처음에 0.5초는 0.5세컨드는 A라는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0.5초는 이게 0.5초는 B라는 사람이 쓸 수가 있거든. 이게 B라는 사람이 쓰고 또 1초마다 이게 1초마다 이게 쭉 이렇게 된다면은 T가 있든 또 1초를 나눠 가지고 A라는 사람의 샘플링된 그 값을 뭐 요렇게 뭐 요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B라는 사람은 또 뭐 값이 뭐 요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디지털로 샘플링을 해주다 보니까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보니 원래 아날로그를 하면은 1초를 내가 계속 다 써야 되거든. 이거 다 보내야 되잖아. 이 잘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날로그를 보낸다. 그러면은 이걸 신호를 다 보내야 돼. 이걸 다 보내야 되잖아. 이거 다 보내야 되잖아.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고. 이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이 신호 여기서 예를 들어 요 구간 동안 보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내야 되잖아. 이걸 계속해서 보내야 된다고. 이 구간 동안 어떤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봐봐. 디테일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 샘플된 요때 값만 물론 이게 샘플링이 이제 빨리빨리 돼야 되니까 샘플된 요때 값만 보내면 되거든. 이때 값만 값만 보내면 된다고. 값만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요 빈 공간이 남잖아. 이거 여기서 보면 이만큼 남아 있다고. 이거 남는다. 이 남는다고 이게. PAM을 쓴다고 하면 PAM이 그냥 제일 직관적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 PWM은 사실 이걸 쓸 수는 없어. 이렇게는 하나만 써야 돼. 하나만. 한 사람. 그 PAM에서 이게 여러 명이 쓸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남으니까 그걸 여러 사람이 쓰자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사실 샘플링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해.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거. 이게 DM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걸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시간을 나누어서 이거는 타임을 나누어서 디비전이라는 게 나누다 이 말이잖아. 디비전. 타임을 나누어서 멀티플렉싱 여러 사람이 쓰자라는 거야. 여러 사람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이걸 FDM이라는 걸 또 배울 거야. FDM. 프리퀀시를 나눠 쓴다. 프리퀀시를 나눠 쓴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뭐 이게 액세스까지는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 사람이 쓰자라는 거야. 같이 여러 사람이 쓴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멀티플렉싱이라는 건 멀티플렉싱.
디지털의 이제 장점이 또 하나 더 나오게 됐지. 노이즈에 강인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샘플링을 좀 뭐 FS가 TS마다 뭐 원오버 TS마다 TS가 이게 2B보다 더 큰 가정하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빨리빨리 샘플링 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계속해서 보낼 필요는 없다고. 요 신호를 모두 이렇게 다 보낼 필요는 없다고. 난 딱 특정 순간 요 FS가 이게 2배의 FM보다 더 크기만 하면은 특정 것만 보내면 된다. 일정 시간만 딱딱 보내면 된다. 일정 시간만 딱딱딱 이렇게 보내도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거든.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에서, 샘플링 시어리에서. 그래서 요걸 이제 여러 사람이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은 이 PAM 신호의 뭐 시분할 다중화라고 그러는데 시간을 분할해서 나누어서 다중화한다. 여러 사람이 쓴다 이 말이야. 다중화. 그래서 이걸 뭐 그래서 PAM 신호, PAM에서 주로 이거 많이 하는 거고 펄스의 폭을 주기에 따라 그러니까 PWM이나 PM은 이걸 쓰기가 힘들어. 왜냐면 신호 자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PM은 딱 고정돼 있잖아. 그 시간이 고정돼 있잖아. 앰플리튜드는 달라지거든. 앰플리튜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시간은 고정돼 있고 남는 시간이 이게 굉장히 많잖아. 이게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도 같이 보내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시분할 다중화 이건 똑같은 거야. 다중화라고 그러고 TDM이라고 그래. 요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디지털은 아날로그는 계속 보내야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혼자 계속 보내야 돼. 혼자만 사용할 수 있고 왜 그러냐? 왜? 계속 보내야 되거든. 다른 사람한테 뭐 같이 쓸 수가 없어. 계속 보내야 되게 신호를 계속 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디지털은 어떻게 된다고? 디지털 신호는 혼자만 사용 안 해도 괜찮아. 나는 TS마다 뭐 보내기만 하면 돼. TS마다. 물론 그 TS가 그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를 만족해야 되지. 그렇지만 혼자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신호를 계속 보낼 필요가 없다고. TS마다 보내기만 하면 돼. 근데 물론 TS가 이제 뭐 이걸 만족해야지 FS가 2배의 B보다 더 커야 된다. 또는 이게 원오블 TS가 2B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뭐 요걸 만족해야 되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이걸 만족한다면은 TS 동안 계속 보낼 필요가 없고 난 특정 순간에만 더 보내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러면 몇 사람까지 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떠오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게? 이 PM에서 이게 남는 시간이거든. 이게 그럼 남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결국 펄스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펄스의 폭, 펄스의 폭, 펄스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TS마다 보내야 되는 거는 맞아. TS마다 이 TS는 마다 보내야 되는데 내가 펄스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보내느냐? 잘 보면 TS마다 보내긴 해야 돼. TS마다 0이고 이 TS마다 보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펄스의 폭을 이렇게 2분의 TS로 하면은 어떻게 돼? 펄스의 폭을 2명 보낼 수 있지. 2명. 그 다음에 만약에 3분의 TS로 한다. 3명 보낼 수 있고 4분의 TS로 한다. 4명 보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계속 줄어들수록 더 점점 늘어나겠지. 그럼 여러 명이 더 쓸 수 있다는 거야.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하다. 이러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경제학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경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 최적화.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옵티미제이션 이 최적화 문제가 이제 이 경제학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을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마찬가지인데 통신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게임 이론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게임 이론. 게임 이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적화 이론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뭐냐면 이거 다 원래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 이걸 이제 거의 가져와서 전자공학에서 거의 가져와서 많이 쓰거든. 뭐 이쪽이 뭐 노벨상 받고 막 그러잖아. 뭐 전자공학은 노벨상 안 주잖아. 아무리 잘해도 노벨상 안 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똑똑한 놈들이 그 많이 모여있지 그쪽에. 그 사람들이 만든 수학적 기반으로 만든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우리 전자공학에서 통신이론에서 사용한다. 예. 그래서 계속 통신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경제하고 뭐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어. 그 경제하고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 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경제를 하고 있는 거나 전자공학은 내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거 뭐 전기 신호를 다루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돈 계산하고 있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옵티멀하게 몇 명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어. 그게 더 중요하거든. 왜냐면 결국 공학이라는 게 돈을 얼만큼 해야 되는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그러면은 여기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을 많이 쓰면 더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더 많이 쓰면 좋겠지. 그러면은 사람을 더 많이 쓰려면 어떻게 TS마다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성하연 네. 그 사람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 뭐 여러 명 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TS마다 뭔가 보내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에서. 뭘 조절할 수 있어 우리가? TS를 조절할 수 그렇지. 있어요. TS를 조정해서 하는 거지. TS를 지금 이게 그러니까 TS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 TS 이 펄스의 폭을 말하는 거야. 펄스의 폭. 펄스의 폭을 조절하면 되는데 펄스의 폭. 폭을 줄이면은 어떻게 된다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거든. 자, 그건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뭐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다른 말하고 똑같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다 핸드폰 쓰고 뭐 하는 거 다 지금 돈 뭐 한 3만 원, 4만 원 낼 거 아니야. 한 사람마다 한 사람 더 들어갈 때마다 3만 원, 4만 원씩 한 달에 그렇게 돈을 더 받게 된다고. 뭐 SK나 뭐 생각해 KT나 LG나 이 사람들 생각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몇만 명이 돼, 뭐 거의 천만 명, 2천만 명이 SK 같으면 2천만 명이 정도 될 텐데 그 사람들 뭐 그 얼마나 많이 돈을 들겠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근데 펄스의 폭을 줄인다. 그러면은 펄스의 폭을 줄인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렉탱귤 펄스로 생각하면은 이게 잘 생각해 보죠. 렉탱귤로 이게 타우분의 t 이렇게 되는데 펄스 폭 타우를 줄인다는 얘기잖아. 그래 타우의 폭을 줄이면은 이거 어떤 현상이 생겨 이게?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 타우를 줄인다. 뭐 좋은 얘기야. 타우를 줄이면 타우를 줄인다. 이 줄인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싱크 펑션에서 이게 언제 크로스 한다고? 언제 이 싱크 펑션을 그리면 언제 크로스 한다고 이게? 싱크 펑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제 크로스 한다고? 이게 1일 때 크로스해. 요거는 이제 F축이지 이게. 이게 1일 때. 그러면 F가 뭐일 때? F가 1 오버 타우일 때. 그럼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0일 때. 1 오버 타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타우를 줄이면 1 오버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타우분의 1은 어떻게 돼? 커져 작아. 김재우. 네. 타우를 줄였다. 내가 지금 펄스 폭을 줄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타우를 줄였다. 그러면 타우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함. 뭐라고? 증가함. 그래, 그렇지. 요즘 너무 간단한 걸 물어봐가지고. 그러면은 타우분의 1을 줄이면은 당연히 타우분의 1은
타우를 줄이면 타우분의 1은 늘어나게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 타우분의 1을 늘어나면 무슨 말이냐? 밴드위스를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밴드위스를 더 많이 써야 된다. 이 말. 근데 내가 첫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야. 밴드위스를 더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고? 밴드위스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돈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돈하고. 그 내가 펄스 폭을 줄이면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알 수 있어. 돈 많이 버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걸 펄스 폭을 줄이려고 보니까 밴드위스를 더 많이 써야 돼. 그럼 밴드위스를 더 많이 쓰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더 많이 써서 나라에서 사와야 돼. 이걸 사와야 된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뭐 잠깐 얘기했는데 얼마나 되냐면 주파수를 사용하는 게 얼만큼 되냐면은 지금 30MHz를 사용하는데 SK가 1조라는 돈을 주고 있어. 1조. 30MHz를 쓰는데 1조라는 돈을 주고 사야 돼. 이동통신용으로 쓰는 거. 뭐 그리고 여기밖에는 돈 나올 때는 없기는 하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60메가 나는 사람들 많이 이게 쓰겠다 타워를 줄이겠다 해서 보면은 타워를 줄이면은 어떻게 돼? 밴드위스가 더 늘어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 그 프리퀀시 대역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그럼 만약에 이걸 30메가를 1조를 주고 샀으니까 60메가를 살려면 얼마를 주고 사야 돼 이게? 2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내가 타워를 늘려가지고 타워를 줄여가지고 줄이니까 타워분의 1이 늘어나게 돼서 이거는 결국 밴드위스가 늘어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밴드위스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투자해야 되는 돈 이걸 나라에 사와야 되거든. 이만큼 나라에 줘야 돼. 나라에 국가에 응? 국가랄까 지불해야 된다. 비용이로. 비용인데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게 완전 진짜 돈 놓고 돈 먹게 이게 완전히 이게 도박판이에요 완전. 지금 뭐 보니까 무슨 뭐 화천대유인가 뭐 그거 보니까 완전 무슨 있는 저끼리 막 다 해먹더만은 똑같아 이 판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나? 이게 SK가 한 달에 얼마 벌이 드는 줄 알아? 이 SK가 얼마 벌이 드는 줄 알아? SK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SK가 보통 우리 가입자가 SK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이동통신 여러분들 가지고 핸드폰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 SK가 가입자가 거의 한 2천만 정도 된대. 2천만 명 정도 된대. 물론 여기에는 뭐 사람들이 다 뭐 모두 다 쓰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통 쓰는 뭐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 쓸데없는 뭐 그냥 그 뭐 자기 페어폰으로 그냥 이거 스페어폰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도 뭐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는데 만약 이 가입자가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은 될 것 같아.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천만 명에 2만 원 곱하면은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알아? 한 달에 2.5만 원 합시다. 그냥 좀 올리고 2.5만 원 될 것 같아. 한 달에 한 2.5만 원 좀 2.5만 원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한 달에 그러면 얼마 나오는 줄 알아? 2.5만 원하고 곱하기 2천만 하고 곱하면 얼마인 줄 알아? 이게 5천억이에요. 5천억. 이게 얼마마다 달마다 한 달마다 5천억이 생긴다. SK가 제일 많고 뭐 KT나 LG는 좀 더 떨어져. A보다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한 정도밖에 안 돼. 좀 반 조금 넘을 거야. 그러니까 한 달마다 5천억씩 쓸어 모은다고 이 사람들이. 와 정말 뭐 대단하지 않나 이거 뭐 그렇다. 근데 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물론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지육해 있으니까 그 사람 줘야 되고 그다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프리퀀시도 사와야 되고 그다음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 이걸 기죽을 깔아야 되거든. 뭐 그런 거 깔고 하면서 돈 굉장히 많이 써야 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긴 한데 한 달에 뭐 그거 다 설치하고 나면은 한 달에 이제 앉아서 5천억씩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것도 1년에 5천억 들어오는 것 같다면 달마다 이거 5천억씩 들어온다고 이거. 그러니까 뭐 최태원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하여튼 요게 지금 뭐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TDM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용한다. 이거 디지털이 되면서 요게 가능해졌다고. 그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불가능해. 아날로그에서는 왜냐하면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타임을 나눠서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왜냐면 내 걸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로 오면서 샘플링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물론 뭐 샘플링 시어리에서 FS가 2EB보다 더 커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 조건만 만족한다면은 내가 펄스의 폭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 펄스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펄스의 폭을 조절할 수 있는데 펄스의 폭을 조절을 잘 해보면은 내가 이제 여러 사람을 쓸 수 있다고. 여기서는 이제 2명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8명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8명 써서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채널 1에다가 연결했다가 그러니까 채널 1이라는 게 이 CH1이라는 게 뭐 유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저 1하고 뭐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TS마다 뭔가를 보내는데 채널 1이 여기 때 한번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타임에 한번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거고 뭐 그다음 채널 2도 채널 2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이거 PW 아니 PAM을 이렇게 각각 그 펄스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8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8명이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거보다도 아날로그보다도 이제 뭐 좀 만들기도 일단 우리가 뭐 아날로그는 사실 쓸 수가 없어. 뭐 전에 얘기했지만은 제일 큰 원인이 사실 뭐 이게 노이즈에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노이즈 때문에. 일단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노이즈 때문에 디지털을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샘플링이라는 걸 해야 돼. 샘플링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빈 공간이 있네. 이게 빈 공간이 이게 남는 구간이 있네. 남는 구간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 잘 사용하면 돈 될 것 같네. 이거 이 부분 여러 명이 사용해 보자. 여러 명이 사용해서 돈 벌어보자 라고 할 수가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TDM이라는 게 이게 가능해졌다고 이제. 그 전에 불가능하던 게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이게 뭐 이거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뭐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 하는데 아날로그 펄스 모듈레이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샘플링 내가 이걸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날로그 통신의 뭐 아날로그 펄스를 뭐 앰플리튜드를 모듈레이션 하고 그다음 뭐 위스를 모듈레이션 하고 포지션 모션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 뭐 여러분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모터 제어할 때 뭐 LED 뭐 이렇게 밝기 조절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뭐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뭔가 조절한다 그러면은 뭐 그때 하라고 PWM 가지고 뭐 근데 그건 별 중요한 통신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펄스로 하다 보니까 TS마다 보내긴 해야 되는데 TS마다 보내다 보니까 내 걸 굳이 0초부터 TS만큼 다 쓸 필요가 없다고. 난 TS마다 보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있네.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써보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이 부수적으로 생긴 건데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을 버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야. 그래서 통신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전에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가 배우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보면은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은 전작과도 보면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엔지니어링을 막 하다 보면은 수학을 많이 써야 돼. 수학을 사용을 한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뭐 그냥 공식 외우고 마치 공식을 외우고 막 이렇게 뭐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말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계속 들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래. 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물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고 공식 푸는 것도 중요해. 공식 외우고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엔지니어링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봐. 엔지니어링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엔지니어링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결국 뭐 엔지니어링 왜 하는 거야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있다고. 수학 사용하고 하는 거는 그 설명하려고 그러긴 한데 그게 어떻게 어떤 원리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긴 한데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사이언티스트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학을 한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수학의 어떤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상대성 이론의 뭔가를 우리가 좀 더 뭐 발전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전기 신호를 가지고 돈 버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학생들 나도 마찬가지였어. 대학 다닐 때 나도 그랬는데 막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막 그냥 수학 문제 풀고 뭐 시험 치고 막 이러니까 아 여기도 수학 문제 푸는 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풀긴 알아야 돼. 그래 원래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 생각이 되는 거 이거 돈 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계속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좋아해. 이거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뭐 하겠어 이거 수학 문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미분방정식을 잘한다. 뭐 인테그랄 잘한다. 뭐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도대체. 삼성 가서 아무도 쓸데없어. 아무도 여러분한테 뭐 미분방정식 풀으라고 안 한다고 들어가는데 삼성이 이재용이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은 얼마나 미분방정식 잘 푸느냐, 인테그랄 얼마나 잘하느냐, 뭐 리니어 엘지브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거 한 묻지도 않아. 뭐 묻냐고. 뭐 이재용이 불러가지고 뭐 묻겠어. 여러분 부장님이 뭐 묻겠어. 이 돈 얼마나 벌어왔냐 그거 묻는다고. 당신 얼마나 돈 벌었냐, 이번 달에 돈 얼마나 벌어왔냐, 당신 돈 버는데 얼마큼 기여했냐 요거 물어보는 거지. 이 미분방정식 얼마나 푸는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 이재용은. 최태원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에 뭐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돈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에는 이제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진도 나가야 되고 뭔가 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을 계속 설명을 한다고 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을 얘기하고 문제를 풀고 막 이러면서 시험 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 돈 버는 얘기는 좀 약간 좀 등한시하지. 응?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여러분한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육이 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식들이나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게 돈 버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 이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걸 좀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수업하는 거야. 1시 반에 수업하고 12시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그 면담한 걸 면담을 내가 그때 뭐 한다 했는데 그때 뭐 몇 명이 와서 그때 누구였지? 최무식이가 계속 최홍균이 그래. 최홍균이 계속 뭐 그 면담한다고 그때 지난주 목요일인가 뭐 들어왔는데 내가 계속 뭐 최근에 좀 학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계속 주임 교수 한다고 뭐 계속 전화한다고 내가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면담 그때 못한 사람들 몇 명 있거든. 명 있으니까 내가 내일 오전에 이 줌을 열어둘 테니까 이때 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거는 뭐 녹화할 까지는 아니고